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창입니다. 3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통합사회가 작년부터 수능 과목되었고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내신 대비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 날 겁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통합사회를 정리했는데 이번 시험 범위는 전 범위다 보니까 2학기 분량은 좀 기억이 날 거고 1학기 분량은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3 되었을 때 저랑 같이 수능 통합사회 정리하면서 채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될지 하나의 가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 좀 해드릴 거고 시험 포인트도 무엇인지 잡아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어떤 걸까? 쭉 보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탐구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다양한 관점이라고 해서 시간적 관점부터 윤리적 관점 요것도 있는 거고 사회 불평등 현상도 묻겠다라는 거네요.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 내신할 때 진짜 많이 외웠습니다. 맞죠? 부, 명예, 권력 같은 사회 경제적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면서 서열화되는 현상이다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거 하나 써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사회보험보이네. 이거 보니까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종류를 외웠던 것도 기억날 겁니다. 오케이? 사회보험. 그리고 이제 A부터 T는 어떠한 관점으로 봤는지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바라보겠다. 오케이. 시간적 관점. So easy한 거고. B 봅니다. 도시와 촌라. 두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니까 오케이. 공간적 관점. C 봅니다. 도덕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 보겠다. 도덕적 가치와 도덕 규범에 따라서 바라보니 이것은 윤리적 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이러한 제도는 어떠한 영향 줄 것인가? 사회적 관점 가겠습니다. 선택지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기억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가? 오케이, 법과 제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 사회적 관점은 D입니다. 하지만 C 모듬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 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거고 니은 봅니다. B 모듬은 공간적 관점, D 모듬은 사회적 관점. Of course 맞는 말이네요. D가 갑니다. 기억. 사회 불평등, 부권력 명예 등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서 서열화되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포인트는 기초자였죠. 기초자 들어가면 공공부조였고 우리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공공부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았던 포인트.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네요.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려갑니다. 여기 보니까 갑을병 나오고요.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A에다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대요.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하려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될 거고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헌법 소원 심판, 두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 이 둘의 시험 포인트는 뭐였어요? 당사자가 직접 가야 되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야 되는지 이게 포인트였다라는 거 잡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기억 니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니죠. 청소년은 일주일에 35시간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을 때는 1일 1시간에서 일주일에 5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작년에 내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상황을 너무 많이 질문했고요. 그래서 그 예외인 경우 전부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라고 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헌법 소원 심판이었는데 시민불복종과 관련 없었죠. 시민불복종은 우리가 시험 포인트로 4가지 조건을 떠올렸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중에서 대표적이게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랄지 최후의 수단이랄지 비폭력성, 처벌 감수 요 4가지가 포인트였고 추가적으로 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디귿과 관련된 건데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경제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직업 선택 같은 거니까 오케이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하는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관련 없고요. 5번 A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이게 나와요.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라는 거죠. 문제 없다. 그러면 위헌이 아니고 합헌입니다. 라고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깔끔하게 나온다. 되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의 한 장면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라틴 아메리카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돼지, 옥수수, 유럽 등이 나오는데 일단 한 개씩 써두고 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에다가 돼지에다가 돼지, 피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옥수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유럽 그 다음에 미음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자, 멕시코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하는데 자,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하고 에스파냐어가 많습니다. 차라리 앵글로 아메리카가 북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 사용 많이 하죠. 그래서 영어가 아니고 포르투갈 에스파냐어다.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 니은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는 크리스트교죠.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디귿 건조 문화권의 주식은 뭐다? 옥수수가 아니고 밀이죠. 밀.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건조와 냉대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가 잡았던 거. 그 다음에 4번 산업혁명이 최초로 시작된 국가는 영국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유럽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5번 미음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고 시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했다. 옛날 생각 새로 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고2 통합사회 해설 강의 하니까 작년에 현장에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막 생각나요. 그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케이.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자고요.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역사 인식으로 갈등하고 있고요.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았습니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공동 역사 교과서 개발 바람직한 거네요.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하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기억에 들어갈 건데 봅니다. 기억. 한국 학자는 동북공정 결과를 전면 수용하면 안 되겠죠. 이 동북공정은 중국이 역사 왜곡하는 거잖아요. 니은입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해 반성하는 역사 인식 가져야 된다. Of course. 맞는 말이고요. 디귿. 각국은 조선통신사와 같은 문화 교류 사례를 청소년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좀 알게 되고 오케이? 리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력으로 정한다. 싸우는 건 안 되죠.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상식 3번입니다. 오케이? 차라리 쿠센신난이라고 해서 센카쿠, 쿠릴 해가지고 각각이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난사군도도 그
그리고 관련된 국가는 무엇인지 이런 걸 물었다면 어려울 건데 그런 거 묻지 않았다라는 거. 5번 봅니다. 밑주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야, 간다라 양식 하니까 바로 문화융합 떠오르죠. 우리 내신 포인트가 뭐였냐면 문화융합 사례 싹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즈, 간다라, 가달루페 성모상, 성공의 가가성다 이런 것들 싹 다 기억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 보자마자 야, 이거는 문화융합일 것이다. 10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것 같고 디귿이 힌두교니까 힌두교 관련해서 종교, 뭐 민족 종교냐, 그 다음에 뭐 힌두교의 특징은 뭐냐 이런 거고 리을은 다양한 종교 유입, 다양한 종교 유입이고 미음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다. 미음은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 간다라 양식 역시나 문화융합 사례 of course가 된다. 정답 1번 되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언어는 종교와 달리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둘 다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쿠란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슬람교였습니다. 이슬람교. 그 다음에 리을은 자격점파라고 하는데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물라카 지역을 방문했고요. 항구 도시인 물랑카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 등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파는 이루어졌는데 이 전파가 과거의 일이니까 보통 직접 전파일 거고 자격 전파는 절대 아닐 거예요. 왜? 자격 전파는 다른 나라 문화 요소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문화를 보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격 전파였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격 전파는 절대 아니고 자격 전파를 제외하고 보통 직접 전파일 것이다 라고 파악되네요. 그래서 4번 틀렸고 미음이 다양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각 종교가 고유의 정체성과 건축적 전통을 잃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문화 병존, 같은 말 문화 공존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5번 보니까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된 결과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것은 문화 동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아까 미음 같은 경우에는 문화 병존 공존이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수능 포인트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했다면 이 문제는 좀 못 맞출 겁니다. 왜? 내신에서 다루지 않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인간의 지식이 곧 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라 그래요. 하면 이거는 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제가 내신 수업할 때도 항상 말했는데 이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는요. 베이컨, 데카르트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자료가 인간 중심주의다만 파악되면 되고 우리가 심화 개념으로 기억할 거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중에 칸트만 이 자료가 칸트 거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로 풀 거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라고 했어요. 인간은 대지 이용을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이거는 대지 윤리를 말했기 때문에 레오폴드다라는 거 반드시 잡아야 될 사상가. 그렇죠?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러면 A에서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 보자고요. 자, 이게 조심하는 게 뭐냐. A는 갑만 해당하고 B는 공통점, C는 을만 해당합니다. 갑니다. 기억, 갑만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여 자연 지배한다. 인간 중심주의만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니은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인간을 위해 대신은 경제적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레오폴드를 떠올리는데 레오폴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대지이용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도 고려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수능에서 많이 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잡아두면 좋을 거고요. 디귿입니다. B. 공통점입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은 대지의 온전성 유지보다 중요하다. 공통점 아니죠. 차라리 복지 증진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만 해당할 거고 리얼입니다. 나만의 입장. 무생물, 동식물 모두 도덕적 존중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생태 중심주의로 이어졌다라는 거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어디 갔을까?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 주시면 좋겠네요.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지구촌 탐험. 이거 왠지 제가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만드신 분도 과거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지구탐험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장면을 갖다가 아프리카 문화권 할 때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 찾아가 볼게요. A 지역을 탐험했대요. A 지역. A 지역은 일단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여기 보니까 적도 부근이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대 기후일 거예요. 어쨌든 갑봅니다. 원주민들이 애벌레를 날 것으로 먹는 문화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비해 미개하다. 우리 거는 좋은데 남의 건 미개하다. 오케이. 갑 같은 경우에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 절대주의의 일종.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을 보겠습니다. 을. 그 문화는 원주민들이 가축을 기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응한 거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겠다.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거 가겠습니다. A 지역은 침엽수림이라고 하는데 타이가로 불리는 침엽수림은 냉대기후 지역에 많을 것이고 아까 적도 부근이니까 열대기후다라는 거 잡히면 좋겠고 니은입니다. A 지역은 연중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난다. 적도 부근이니까 열대 우림일 확률이 높다. 오케이? 디귿입니다. 갑의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4대주의가 될 겁니다. 4대주의.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을의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문화 존중하겠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얼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4번 주시면 좋겠네요. 4번. 8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거지라고 해서 사람이 살만한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지리, 생리, 인신, 산수.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지리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대산, 임수를 말했고 산수는 빼어난 경치를 말했던 거고요. 생리는 사는데 이익이 된다. 이롭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떠한 비유를 해드렸냐면 내가 농부인데 생리가 좋다는 것은 앞에 논밭이 있을 경우 내가 어부인데 생리가 좋은 것은 앞에 강이나 바다가 있는 경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가 같은 경우에는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관련된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리입니다. 나봅니다. 역사적으로 비참한 기근을 겪은 국가들. 오케이, 기근과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네. 오케이, 이것은 바로 뭐다?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4가지를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도덕적 실천. 오케이? 좋아요. 보기에서 옳은 거 찾습니다. 기억입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비물질적 요소를 강구한다고 하는데, 자, 이조하는 템리지에서 인심 말했습니다. 인심 비물질적 요소입니다. 관가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니은입니다. 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 Of course. 맞는 말이고. 디귿. 기억은 질 높은 정주 환경 조건 중에서 경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생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뭐다? 자유권이죠. 사회권이 아니고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3번 주시면 됩니다. 3번. 됐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어떤 국가일까? 쭉 보니까 민주주의 역사고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해설 보자고요. 이 자료는 가 국가의 수상 글래드스톤이 법안 개정을 앞두고 의회에서 연설한 거래요. 여기 나오는 포인트. 차티스트 운동 이후에 가 국가는 의회 주도로 꾸준히 선거법 개정을 해나갔다.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영국 옳은 거 보겠습니다. 명예혁명을 통해 전제 군주를 몰아냈다. 영국의 명예혁명. 오케이, 맞는 말.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2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것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결과고. 3번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한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죠. 바이마르 헌법. 독일. 전쟁을 통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벗어났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 첨부 인권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첨부 인권 사상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도 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있었다라는 게 시험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내신에서.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깔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에게 쉽습니다. 제가 항상 합리적 선택 같은 경우에는 틀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주어지는 기준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틀 써볼게요. 보다 편익, 가격, 기회비용. 반드시 이 틀이 잡혀야지만 문제 풀린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커피와 주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그러면 커피, 주스 써봅니다. 주스가 그냥 주네요. 오케이. 발음을 좀 굴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커피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8,500원이다. 오케이. 8,500원 쓸게요. 그리고 나서 제시된 조건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케이. 커피에 대한 편익 나와 있네요. 9,000원. 그 다음에 가격은 6,000원. 주스 가격 5,000원. 편익은 기억. 됐죠? 자, 이거 우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 선택하면서 내는 돈이라고 했어요. 얼마다? 6,000원. 암묵적 비용은 요 두 개의 차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가 2,500원이 나와야 8,500원이 성립되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될까? 7,500원입니다. 라고 될 거예요. 7,500원. 됐죠? 오케이. 그러면 7,500원 나왔으니까 주스의 기회비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시적 비용 얼마? 7,500원. 암묵적 비용은 요 두 개의 차를 의미하겠죠? 3,000원.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된다? 합치면 1,5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1,500원. 그러면 미안해요. 잘못했네.
자, 가격 같은 경우에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네, 가격은 5,0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3,000원. 그래서 합은 뭐가 된다? 8,000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진짜 잘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합리적 선택 한번 가볼게요. 합리적 선택하려면 순편익 따지겠습니다. 순편익.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비용 뺀 겁니다. 9,000원에서 8,500원 뺍니다. 뭐다? 플러스 500. 7,500에서 8,000 뺍니다. 마이너스 500.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이 플러스일 때다. 왜? 당연한 말인 게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것이 순편익인데 기회비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는 모든 비용의 합이고 편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의 합이니까 편익에서 기회비용 뺐을 때 당연히 플러스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거 가겠습니다. 기억은 7,500원이다. 맞는 말이고 주스 선택의 기회비용은 8,000원이니까 틀렸고 커피 선택의 순편익은 500원, 주스는 마이너스 500원 맞는 말. 주스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5,000원, 주스 선택의 암묵적 비용보다 2,000원 많습니다. 2,000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두둥 2번 주시면 좋겠네요. 2번 됐죠? 내신 문제는 이거보다 진짜 복잡했잖아요. 맞죠? 막 기회비용도 있는데 암묵적 비용 주고 명시적 비용 지어놓고 빈칸 처리한 부분 채워서 계산하기. 오케이? 이 정도는 쉽다. 11번 세국가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문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벨기에, 인도,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을 때요. 일단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유럽 땅에 있습니다. 선진국일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잡아야 되고 인도와 콩고 민주공화국 중에 상대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인도일 거고 그 다음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오케이? 이걸 토대로 한번 가볼게요. 쭉 봤을 때 지금 노년층을 좀 볼게요. 노년층이 가장 높은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선진국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층이 많은 곳은 보통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면 콩고랑 인도 중에서 유소년층이 더 많은 것은 가죠. 가가 콩고가 될 거고 남은 다는 뭐가 된다? 인도가 되겠다라고 푸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기억입니다. 벨기에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힌두교라고 하는데 힌두교는 다에서 가장 많고요. 참고로 유럽, 아메리카 땅, 오세아니아 땅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니은입니다. 다 인도. 세 국가 중 인구 부양비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기억합니까? 인구 부양비, 총 부양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청장년층분의 유소년층, 그 다음에 노년층 곱하기 100. 이게 뭐다? 인구 부양비, 총 인구 부양비.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가 제일 낮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청장년층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가 낮아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 가장 낮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있죠.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자,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을 볼 건데요. 지금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층이 더 적습니다. 맞죠? 적고 노년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뭐다? 클 수밖에 없다. 큰. 오케이? 나는 크다. 근데 반대로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 작죠? 이거는 뭐다? 1보다 작을 거예요. 1보다 작다. 근데 이 나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니까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는 가보다 지수가 높다.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다 인도. 인도는 콩고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포인트가 잡혀야 되냐면 인도가 인구수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인도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비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총 인구는 인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니은과 리을에서 어디 갔을까?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됐죠? 그다음에 12번입니다. 갑을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볼까요? 이것도 내신에서 정말 많이 풀었다. 맞죠? 자유주의적 정의가 아니고요. 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소유물과 소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자유주의적 정의가 노직을 말한다. 갑은. 을은 롤스겠죠 뭐. 가상의 상황, 무지의 배일 상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롤스를 말한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일 건데요. 보자고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A 같은 경우에는 갑은 예라고 하고 을은 아니오라고 해요. 한마디로 롤스는 O, 노직은 O, 롤스는 X라고 하는 것이 A에 들어가야 됩니다. 판단 들어갑니다.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은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위배된다, 노직. 아니다, 필요하다, 롤스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노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들게 취득한 소유물, 이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한편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 필요하다는 입장.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 니은입니다. B. B는 노직만 예라고 합니다.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만 정당한 소유권 부여되는가? 아니죠. 우리 취득의 원리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요? 이전의 원리도 있었습니다. 물려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입니다. C. C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롤스만 예, 롤스 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있다. 차등의 원칙 적용됩니다. 기회균등 원칙 적용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인정하겠다는 거죠. 리을 롤스입니다.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선천적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인가?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 자체가 부정인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 그 자체가 부정인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과 디귿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일단 친절해요. 지중해 주변에 있네. 지중해성 기후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해발 고도가 높네.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강수량이 제일 적다라는 게 보입니다. C가. 왜? 이 원 크기는 강수량이니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C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보니까 7월 달에 평균 기온이 좀 낮아요. 왜 낮을까라고 했을 때 원래 적도 부근이라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기후 요인 중에 해발 고도는 기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겠네. 오케이,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A는 그러면 열대 기후인데 높은 산에 있으니까 열대 고산 기후가 될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건조 기후, 그리고 이 일대는 대부분 사막 기후가 나타나죠. 그러면 남은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풀리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고온 건조하다 여름철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B. 1월이 겨울입니다. 7월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고온 건조기 때문에 1월달이 강수량 더 많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C. 건조기후. 사바나 초원은 사바나 기후에서 나타납니다. 오케이? 틀렸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유럽.
B는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볼까요? A가 아프리카고 B가 유럽에 해당합니다. 맞죠? B, 요게 B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거고. 자, A는 B보다 적도 체단 거리가 가깝습니다. 적도 부근에 열대 우림 나타날 거고, C는 A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고 하는데 대놓고 쳤어요.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것이 A입니다. A가 더 높다.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다. 14번 봅니다. 다음은 통합사회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보니까 상식 문제네. 미래사회 모습과 관련된 거. 그러면 미래사회에는 이러한 것이 일어날 거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어떤 건가? 쉽게 말해서 바람직한 삶 찾으면 되겠네요. 봅니다. 갑부터 갈게요. 지구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갑 탈락. 을 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에 대해 성찰해야 됩니다. 오케이, 바람직하네요. 정, 기아로 고통받는 분쟁 지역의 사람들을 연대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제 협력에 동참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상식 문제죠. 을정병. 정답 어디 갔을까? 5번 주시면 되겠다. 되죠? 깔끔하게 끝내고. 15번입니다.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사형은 누군가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인간의 범죄 행위를 막지 못했다. 사형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은 범죄자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노동으로 속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다. 종신노역형 보니까 이거 베카리아네. 맞죠?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과 관련해서 예방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교했던 것이 칸트의 응보주의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네. 그런데 근대 어느 사상가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누군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대 사상가 누굴까? 칸트겠네. 그러면 어느 사상가는 칸트가 될 거고 칸트는 응보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진짜 심화 개념까지 다 했잖아요. 내신에서. 왜 칸트는 사형이 적합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왜? 인간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잘못했으면 죽여라.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칸트와 관련된 거. 그러면 이 칸트에 대해서 베카리아가 비판할 겁니다. 어떻게 비판할까? 자, 쭉 보니까 정답은 2번 바로 나오죠. 형벌은 사회선의 촉진을 위해 행해지는 수단임을 간과한다. 칸트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베카리아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종신노역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잘못하면 저렇게 되구나 라고 하면서 본보기로 보이자. 그러면 사람들은 범죄를 안 저지를 거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 예방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예방의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점.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잡았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넘기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화석 에너지 자원. 자, 이것도 우리가 기말고사 때 했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때 했기 때문에 기억 잘 날 건데요. 화석 에너지 하면 우리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위 5개 국가. 야, 이거 진짜 기억난다. 맞죠? 볼게요. 자, 보니까 기억나. 중국 땅하고 오세안에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석탄이었고요. 맞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 땅 많습니다. 이거는 천연가스 아니면은 석유가 될 것 같은데. 맞죠? 서남아시아 일대도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화살표에 따라서 예, 아니오가 구분되고요.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화석 에너지가 둘 다 아니래요. 연소시 연소시 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배출되는 것은 천연가스죠.
이 말은 나는 천연가스는 아닙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석유나 석탄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알겠네. 진한 색깔 중국 땅하고 오세아니아 땅에 많은 요 나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되고 남은 가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의미하네.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 개씩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거 A, B, C 화살표 잘 봐야 되거든요. 봅니다. 기억입니다. 석유는 석탄보다 국제 이동량 많습니다. 석탄이 가장 적어요. 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탄은 적고 석유는 국제 이동량 가장 많습니다. 니은입니다. A에는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고생대에 매장된 것은 석탄에만 해당하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있을 겁니다. 근데 A 보니까 둘 다 예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탈락. 디귿입니다. B에는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소비량 급증했다. 석유만 예가 될 건데 석유만 예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석유 가만 예가 되고 아니오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들어갈 수 있다. 산업혁명 초기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이었습니다. 석탄. C에 들어갈 수 있을까? C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은 아니요 하고 얘가 맞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디귿과 리얼 해가지고 어디 갔을까? 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됐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람이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아는 거 한번 볼까요? 두둥. 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네의 의견에 동의하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문화 간섭까지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네. 한마디로 뭐다? 우리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할 것이고 이러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보편윤리가 필요합니다. 보편윤리. 되죠? 그리고 또 보니까 나아가서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연대권을 이행해야 된다. 연대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문화적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타당한 기준이 존재한다. 보편윤리가 존재하고요. 연대권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모든 문화의 고유의 관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된다. 틀렸다. 보편윤리에 따라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편윤리를 어기는 문화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정답 3번. 인권은 인종과 성별 관계없이 보편성과 불가침성 맞습니다. 관습에 따르는 행위가 보편적 입법 원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보편윤리에 따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답 3번. 되죠? 18번입니다. 밑주신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기억 국제연합이죠. 이 국제연합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보건기구 보니까 이거 그거네. 한마디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묻는 거고 국제기구가 무엇인지 국제 비정부기구가 무엇인지 이걸 묻는 거네. 2학기 때 많이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팁도 줬는데 무슨 기구자로 끝나면 보통 뭐다? 국제기구다. 그래서 국제연합 누가 봐도 국제기구고 세계보건기구죠.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는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사면위원회, 그 다음에 또 굿네이버스 등등등이 있었다라는 거 그린피스까지. 그리고 리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도 뭐다? 영향력 있는 개인으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 들어갑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BTS가 광화문 앞에서 콘서트 했잖아요. 오케이. 지금 전 세계에 넷플릭스 국가별 1등이 BTS 나온 영상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 행사한다라는 거. 옳은 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인이나 민간 단체도 국제기구에는 가입할 수 없고요.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국제 비정보기구 니은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국제 비정보기구에 해당한다. 정답 2번 바로 나오고 3번 디귿 국제기구는 세계 정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국제사회는 세계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번 리을입니다. 국가와 달리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대국의 국가 원수가 영향력 있는 개인인데요. 우린 잘 알고 있죠. 트럼프 한마디면 휘청휘청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니은 디귿입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사회 역할 커지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다. 정답 2번 주시면 좋겠고 오케이? 나아가겠습니다. 19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야, 폭력에 대해서 말하고 노르웨이 평화학자 누구다? 갈퉁이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 그리고 간접적 폭력을 갖다가 문화적 폭력과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 이런 걸로 나눴고요. 우리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맞죠? 폭력, 삼각형 쭉쭉쭉쭉 그래가지고 이 문화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하게 쓰인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진정한 폭력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도 제거돼야 된다. 이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직접적 폭력은 의도된 폭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도와 비의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봤었습니다. 맞죠? 보자고요. 갈통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떠한 예시 들었냐면 제가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했을 때 교리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종교가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 만들 때 교주한테 말대꾸하면 한 대 맞는다. 직접적인 폭력 정당화합니다. 오케이? 또 구조적인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는데요. 교주 아래에 서열 세워놓고요. 제일 윗등급은 교주랑 말할 수 있고 그 아래 등급은 교주랑 말할 수 없고 글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엎드려서 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 차별을 초래할 거예요. 이것도 보다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예방과 제거로 달성 안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평화는 간접적 폭력도 제거돼야 됩니다. 직접적 폭력만 제거된 상태를 우리는 소극적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3번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다른 형태의 폭력에 영향 미칠 수 없다.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문화적 폭력. 4번 구조적 폭력은 행위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질 때만 발생한다. 의도 없을 때도 발생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의도적인 폭력이 없어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의도적 폭력이 대표적으로 직접적 폭력.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폭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했기 때문에 기억 새록새록 나서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A에서 C 지역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반가운 세종시가 있네요. 생인 친척집이 세종에 있어가지고 명절 때 한 번씩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가면요. 밤이 되면 전부 다 집은 불이 켜져 있는데 상가는 다 문을 닫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자, 경기, 세종, 전북 있을 때 자, 이거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율.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실한 것부터 가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총 인구가 경기, 세종, 전북 중에 어디가 많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가 많겠습니다. 오케이. A는 경기가 될 거고 논 면적 셋 중에 누가 봐도 어디가 많다? 전북이 많단 말이죠. 세종은 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을까? C는 전북이다. 나는 B는 뭐가 된다? 세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파트 단지가 정말 많습니다. 비율이 많은 거예요. 오케이? 아파트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오케이?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많다. 왜?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 위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갑니다. 1번
A. 경기 수도권에 속한다. 맞는 말. 2번 B. 세종 행정구역 일부가 바다에 접한다고 하는데 지도 보면 알겠지만 대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에 접할 수가 없네. 정답 2번이고 경기는 전북보다 3차 산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산업화와 도시화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시험 포인트였습니다. 맞죠? 전북은 세종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 농촌사회일수록 촌락사회일수록 노년층 인구 비율 많고요. 전북은 논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됐죠? 2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이것도 게임인데 3장으로 구성된 카드를 한 세트씩 받았대요. 갑도 요 3개, 을도 요 3개, 병도 요 3개. 규칙입니다. 주식 채권 중에 주식의 일반적 특징만 해당하면 가위. 오케이. 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요. 카드 중에서 주식만 해당하는 거 고를 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채권의 일반적 특징만 고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위래요. 오케이. 내가 바위를 내는 경우는 채권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식과 채권 공통된 특징에 해당하는 카드를 하면은 보를 했는데요. 보는 주식, 채권. 그러면 우리가 ABC 카드가 뭔지 봐야 되는데 A.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케이? 주식과 채권. A 선택하면 뭐 낸다? 뭐 내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기업에 대한 지분 증서.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주주입니다. 뭐예요? 주식. 그러면 주식만 해당하니까 이 B 같은 경우에는 가위입니다. 그 다음에 C.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채권만 해당합니다. 주식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만 해당하는 거니까 바위. 그러면 여기서 볼게. 갑을병이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오케이? 한 번에 한 장의 카드만 사용했고 한 번 쓰면 쓸 수 없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갑은 총 4점 획득했으니까 갑은 무조건 2번 다 승리. 근데 을과 병 같은 경우에는 총 1점이니까 어쨌든 지거나 아니면 비겼다. 지거나 비긴 거 한 번씩 이기겠습니다. 됐죠? 가겠습니다. 지금 볼게요. 갑은 뭔가를 냈을 거예요. 을이 보를 낸 거예요. 갑은 무조건 2번 다 이겨야 됩니다. 갑이 내야 될 것은 뭐예요? 가위를 내야 되겠다. 가위. 맞죠? 그 다음에 또 을 봅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병하고 붙었네. 그 전에 먼저 갑부터. 병하고요. 갑하고 붙었습니다. 그러면 갑이 승리하려면 뭐 내야 돼요? 바위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을도 한 번 졌으니까 0점이고 병도 한 번 졌으니까 0점. 그러면 을, 병이 나란히 1점 받으려면 둘은 비교줘야 됩니다. 병은 뭐 내야 된다? 바위를 내야 된다. 바위. 바위. 그러면 우리가 옆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갑과 을. 갑 vs 을이 되었을 때 갑은 가위 내야 됩니다. 가위 내야 되니까 뭐다? 카드 B. 그 다음에 을병 보겠습니다. 을병. 을하고 병 붙을 때 비기려면 병은 바위를 내야 됩니다. 카드 C. 그 다음에 병하고 갑입니다. 이때 갑 같은 경우에는 바위를 내야 되겠습니다. 바위, 카드 C. 요렇게 되겠네요. 가볼게요. 자, 1기억입니다. 갑과 을이 가위바위보에서 했을 때 갑은 B를 선택해야지 승리한다. 맞는 말. 갑과 병입니다. 갑과 병에서 갑은 카드 C죠. A가 아니고 C를 선택하니까 틀렸고. 디귿 을과 병입니다. 여기서 병은 바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카드 C입니다. 맞는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가지고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쭉 보니까 미국 이야기다. 끝났다. 자, 루즈벨트 정부.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다. 당시 수정자본주의 케인스의 이론에 따라서 맞죠? 뉴딜 정책.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 어디 갔을까? 4번.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따라갔고요. 오케이. 애덤 스미스 국부론 산업자본주의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서술형 대비했던 거 기억날 거고 이 상업자본주의도 기억나고 신자유주의도 기억날 겁니다. 오케이. 자본주의 변천이라고 해가지고 맞죠? 빠르게 풀게요.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역조사 보고서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조건 실내조사와 야외조사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 포인트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가볼게요. 혁신도시라고 기억이 나오네. 오케이. 혁신도시. 이 혁신도시는 우리가 공간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이 동네에 대해서 변화상을 볼 건데요. 와,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번화가로 발전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면담했대요. 면담. 그리고 산업구조.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산업화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아마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다라고 파악될 거예요. 도시화와 산업화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미음이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가치관 변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혁신도시 공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맞는 말이고 2번 도로 표적 면적 비율은 2024년에 더 늘었을 겁니다. 도시화가 되니까. 디귿 면담입니다. 야외 조사 단계에서 면담 진행해야 되겠죠. 리얼입니다. 서비스업 비중 늘었을 겁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3차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증가했고. 미음입니다. 가치관 변화는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24번 가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문제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입니다. 보니까 행복은 최고선이다. 이성을 잘 발휘할 때 덕이 있는 삶을 살고 덕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갑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을보입니다. 을보니까 예라는 것도 강조하지만 인을 강조하네. 유교와 관련이 있다. 오케이? 이 유교와 관련 있으면서 지금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인물은 디테일하게 공자다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공자라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교라고 하면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1번입니다. 갑. 행복 실현을 위해서 이성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 있게 살아야 되죠. 왜? 지금 지나치게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정답 바로 1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2번 몸에 고통이 없는 쾌락을 궁극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였고요. 3번 유교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역할로부터 벗어나 예를 따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케이? 참건데 이 공자 같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의 예지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봤을 건데 그건 몰라도 되고 4번 을입니다. 평안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는 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욕구 중에는 잠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어요. 잠 안 자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모든 욕구 제거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감각적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면 안 된다.
지나치게 감각적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쾌락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들었던 포인트.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볼까요? 표는 x제와 y제를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 제와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입니다. 한 단위에 대한 생산비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 숫자. 이것은 비교 우위를 묻는 건데요. 이것도 쉬워요. 기억납니까? 2학기 때 좀 시간 지나서 기억 안 나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비교 우위 문제는요. 두 개의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제와 한 단위당 생산할 때 들어가는 노동력이랄지 비용이 나오는 경우. 유형 1번. 유형 2번은 최대 생산량 문제.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형 1번. 한 개 만들 때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노동자는 각각 120명씩 있다라는 것도 기준 잡은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갑국은 X제 한 개 만들 때 2명, 그 다음에 Y제 한 개 만들 때 4명, 그리고 이 을국 같은 경우에는 X제 만들 때 4명, Y제 만들 때 니은명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기회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X제 한 개에 대한 기회비용이 Y제 3분의 2개래요. 이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2명으로 X제 한 개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을국 입장부터 볼게요. 오케이, 다시. 을국 입장에서 이거부터 보고 가자고요. X제 한 개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냐? 을국은 4명으로 X제 한 개 만들기를 선택했다면 포기한 것은 4명으로 Y제 만드는 걸 포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Y제라는 것은 니은명 있어야 한 개 만들 수 있는데 나한테는 4명이 있다라는 거고 이 값이 뭐다? 3분의 2라는 거예요. 3분의 2라는 것은 뭐다? 이 니은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했을 때 3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니은은 이거 기억이죠? 니은 맞죠? 니은은 6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X제 한 개에 대한 기비용 기억 구해 볼게요. 2명으로 X제 한 개 만들기를 선택했다면 2명으로 Y제 만드는 걸 포기한 겁니다. Y제는 몇 개 포기했습니까? 4명 있어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나한테는 2명인데 그래서 Y제 2분의 1개 되죠?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구하고 갈까요? 구하고 요게 6이라고 쓰고 자, 갑국 입장에서 4명으로 Y제 만들기를 선택했다면 X제는 몇 개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포기한 거고요. 마찬가지 X제 몇 개 포기했습니까? 4명 있어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나한테는 6명 있다라는 거. 이게 공식이 되잖아요. 됐죠? 이를 토대로 우리가 구해보는 거예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Y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니은은 6명 맞고 앞에 것 때문에 틀렸고 2번입니다.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갑국이 을구보다 적다라고 하는데 자, Y제 만들 때 갑국은 몇 명 필요해요? 이는 그대로 가면 돼요. 갑국은 4명 필요합니다. 을국은 6명 필요합니다. 자, 120명의 노동력으로 Y제만 만든다면 누가 더 많이 만들까? 갑국이 더 많이 만들겠죠. 갑국 30개 만들고 을국 20개 만듭니다. 그래서 갑국이 더 많이 만드니까 틀렸고 3번 노동자 한 명당 X제 생산량은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볼래요? 자, 어렵지 않다. 갑국은 X제 한 개 만들 때 2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4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당 생산량이 많은 것은 뭐다? 갑국이 더 많겠죠. 2명만 있으면 한 개 만드니까. 4번입니다. Y제 한 개에 대한 기회비용. 둘이 비교합니다. 어디가 적다? 을국이 더 작습니다. 맞죠? 을국이 2분의 3이니까 더 작아요. 그래서 틀렸다. 5번 비교 의 보겠습니다. X제에 대한 기회비용 비교합니다. 어디가 작다? 갑국 작다. 갑국은 X제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네.
둘이 비교합니다. 어디가 작다? 을국 작다. 을국은 y제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것은 5번. 이렇게 주시면 끝난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고2 통합사회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을 건데요. 고2 때 통합사회는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을 건데 그래도 간간히 기억이 난다면은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감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완벽한 대비는 고3 수능 대비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도 원하는 성적 꼭 받았으면 좋겠고 고3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 김윤창이었습니다.